그래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지금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이제 파라미터 예측하는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도입해가지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썼고, 그걸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해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썼습니다.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그 분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얘의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하는 파라미터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그 최종 결과물을 이제 거기로 이제 진행해서 갈 건데요. 그 과정이 전혀 순탄치가 않기 때문에요. 우선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유도해서 이렇게 하면 로컬 미니멈이 이 스텝을 반복하면 로컬 미니멈이 보장된다. 이래서는 지금 이야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결과는 동일하지만 그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죠. 근데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선이고요. 주관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이제 따라서 진행하게 될 이제 논리적인 수학적인 설명들을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이 ZK가 1이라는 건 이제 이 X가 이제 X를 봤을 때, 이 포스테리어죠. X를 봤을 때 그게 이제 K번째 클러스터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확률은 베이지 룰을 쓰게 되면 ZK는 1, X가 관찰됐을 때 베이지 룰을 쓰게 되면 X, ZK1 probabl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첫 번째 클러스터 나왔을 때 그렇게 되는 거, 두 번째에서 다 더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파이로, 이거는 파이 J,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우시안으로, 가우시안을 했으니까 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X가 몇 번째 클러스터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마 ZK 이렇게 쓴다면 감마가 그러니까 X가 그렇게 좋은 노테이션 같지는 않네요. 이제 X가 K에서 K번째 클러스터에서 나왔을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responsibility that K번째 컴포넌트, K번째 클러스터가 X를 설명해야 될 responsibility다. 그러니까 X가 K번째 클러스터에서 나왔을, X가 주어졌는데 그게 K번째 클러스터에서 나왔을 확률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X가 세 번째에서 나왔냐, 네 번째에서 나왔냐, 첫 번째에서 나왔냐. 이걸 알면 사실은 파라미터 예측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각 그 멤버십이 딱 정해져 있다. 그것도 0 또는 1 하다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K번째에서 나오는 애들 다 모아서 걔네들 평균으로 K번째 클러스터 평균 구하면 되는 거고, 걔네들의 코베리언스로 샘플 코베리언스로 그 K번째 클러스터의 코베리언스 예측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X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건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파라미터랑 얽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 퀀터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식은 이 X가 몇 번째 클러스터에서 나왔는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혹은 K번째 클러스터가 X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최대화 시켜야 되는 이제 식은 이건 거죠. 요거를 최대로 만드는 파라미터 파이 K, 뮤 K, 시그마 K, 시그마 K를 KK 클러스터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걸 설명한 파라미터들인 거, 이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 얘가 최대로 만드는 기준에서. 이 밑에 있는 건 이제 플레이트 노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 이런 것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많이 쓰이는 거죠. 뭐 밖에 있는 거 우선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죠. 파라미터고 zn이라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만들어지는 건데 zn은 첫 번째 게 파이1, 두 번째 게 파이2, 세 번째 파이3니까 파이라는 파라미터랑만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zn이라는 게 여기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zn이랑 몇 번째 클러스터에 나왔냐, 각 클러스터의 평균 코베런스가 결합돼서 xn이라는 파라미터 만들어지는 거죠. 이 그림 플레이트 노테이션은 이 랜덤 베리어블 요 파라미터와 레이턴트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어떤 디펜던시가 있는지 보는 좋은 거죠. 여기는 라지 n은 이게 라지 n번 반복됐다는 거죠. 우리가 샘플을 라지 n개 얻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딱 압축해서 표현해주는 그림이 이 플레인 노테이션인 거죠. 그 앱이 굉장히 불안한데요. 그래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미분해서 0이라 놓고 풀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얘를 뮤 k로 미분해서 0이라고 놓고 풀고, 얘를 시그마 k로 미분해서 0이라고 놓고 풀고, 얘를 파이 k로 미분해서 0이라고 놓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파이는 파이 1부터 파이 n k까지 합이 1이어야 되니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 써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변수별로 미분해서 0이라고 놓고 풀면 되죠. 근데 그게 전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얘를 뮤 k에 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뮤 k에 관해서 로그가 있고 자 시그마 n은 우선 생략을 하고요.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 안에 거 시그마 파이 k n xn 뮤 k 시그마 k란 문자를 쓰는 게 k가 해서 미분했으니까 k가 나 문자를 쓰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죠. j를 쓰겠습니다. 자, 파이 j 쓰고 뮤 j 시그마 j. 자, 그 다음에 분모는 k 지금 뮤 k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했으니까요. 뮤 k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했으니까 라운드 뮤 k 파이 k 가우시안 x n 뮤 k 시그마 k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제가 요 앞부분을 가끔 빠뜨리더라도 그냥 색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요 식은 자 우선 분모는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저 식은 파이 k n xn 뮤 k 시그마 k 라운드 뮤 k 로그 파이 k n xn 뮤 k 시그마 k 요거를랑 동일하죠. 로그의 의미를 로그 미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요 부분을 미분해서 얘랑 상쇄가 돼 가지고 요것만 결국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얘가 뭐였죠? 부모는 얘입니다. 얘가 뭐였죠? 얘인 거죠. 그러니까 responsibility. 그러니까 k번째 클러스터가 x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 책임, 혹은 x가 주어졌을 때 걔가 k번째 클러스터에 나올 그 확률인 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 뮤 k도 들어가고 시그마 k도 들어가고 이제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얘를 그냥 무책임하게 상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겠다는 겁니다. 상수라고 생각하고. 자, 당연히 논리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요
수치가 의미상으로 n번째 샘플이 k번째에서 n번째 샘플이 주어졌을 때 걔가 k번째 클러스터에서 나올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멤버십 혹은 리스판서빌리티 뭐 이름이 뭐든 간에. 그리고 그냥 지금부터 잠깐 상수처럼 생각하겠다.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요. 뮤k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뭐 파이k는 무시하시면 되고 가우시안의 로그 취한 건 또 뮤k로 미분하니까 뭐 앞에 있는 2파이의 2분의 n승 뭐 시그마 이런 거 무시하셔도 되고 오직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요건 거죠.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어떤 직관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충분한 거. 뭐 제가 봐도 논리가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상수가 아닌데, 그렇죠? 아무튼 진행을 계속 해보면 시그마 인버스 x 마이너스 뮤k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시그마 부분이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결국은 어떤 식이 되냐면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결론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 식이 되는 거고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굉장히 직관적인 식이 나왔는데 평균이 어떤 평균이 뭐가 적당하냐면 xn의 웨이티드 썸인데 그 웨이트는 뭐냐면 n이 k 번째 거기에 속한다면 얘가 거의 1이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컨트리뷰션이 1이라서 1이 되는 거고 여기 n이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는다면 0이 될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는 적당한 거.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인 거죠. 내가 n번째 그러니까 각각의 샘플이 이렇게 n개 있는데 각 샘플이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면 웨이트 1 확실하면 아니면 0 뭐 0.5로 기하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고 그걸 요거로 나눠주는 건데 자, 그 나눠주는 텀이 요건데 그게 뭔 거죠? 얘는 1, 2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기여한다면 그 숫자들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여도로 웨이티드 썸을 한 거고 그리고 그 기여도의 합으로 노멀라이즈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 뮤 k가 요 기여도 요거 기준으로 웨이티드 썸을 한 거죠. 이게 새로운 평균은 새로운 그 클러스터의 중심은 거기에 속하는 애들의 웨이티드 썸인데 그 웨이티드 웨이트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맥센스 안에 뭐 어느 정도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이제 충분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시그마 k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서 요게 시그마 k로만 바뀌면 되나요? 그러니까 요 앞에 나왔던 그 식을 시그마 k로 미분해 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쓰면 되나요?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가우시안 하나 미분했었던 그 식하고 이제 거의 같은 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얻게 되는 거고 요 자리가 이제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면 1이 되는 거고 아니면 0인 거고 뭐 그 사이 적당한 웨이트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요거로 해서 구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 새로운 평균은 얘네들 안에 있는 애 평균, 코베리언스는 여기에 코베리언스로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하단 디시전인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 소프트하게 나눠서 얘는 여기에 얼만큼 0.1기여, 여긴 0.7기여, 여긴 0.2기여 이런 식으로 기여도가 있는 거죠.
어, 웨이트 파이는 이제 그냥 미분해서 0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그 합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를 써야 되는 거죠.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를 써가지고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도록 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도 설명할게 한번 살짝 써보면 자 식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자 전혀 쉽지 않습니다. 자, 시그마 j 파이 j n x n n에 대해서 뮤 j 시그마 j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미분하면 라운드 그러지 말고 자 요걸 미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인 거죠. 그냥 미분하면 되네요. 파이 k n x n 뮤 j 시그마 j 이건데 여기에 추가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람다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다행히도 요 앞에 식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냥 미분을 하게 되면 파이에서 미분하면 RNK가 나오나요? 그렇죠? 이게 파이에서 미분하면 RNK만 남는 거죠. 여기가 RNK 더하기 람다는 0인데 RNK를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한 게 지금 노테이션 감마 ZNK인데 그냥 RNK라 하겠습니다. 감마 ZNK 요거를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한 게 NK인 거죠. 그래서 얘가 NK 플러스 람다는 0. 람다는 마이너스 NK가 돼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지? 파이 K를 미분하면 틀렸습니다. 파이 K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람다가 나오는 거 맞고 이게 람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건 얼마죠? 자, K는 1부터 모든 K에 대해서 NK를 다 더한다면 이게 이제 멤버십이 X가 K1에 속하고 그러니까 1에 속하고 1번 클러스터, 2번 클러스터, K번까지 다 더하면 그게 1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이유에서 얘는 라지 N인 샘플 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파이 K 어디가 틀린 거죠?
자, 어디까지 됐냐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분모는 그대로 오고 nxn 묘j 시그마 j. 자, 그 감마 znk 지금 rnk라고 했던 그거의 데피니션을 찾아가 보신다면 자,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없어진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요게 감마 znk가 아니라 자, 파이 k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가 감마 znK가 되는 거고 요게 요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nk는 파이 k 람다 이꼬르 제로가 되는 건데 요 식에 의해서 모든 k에 대해서 다 더한다면 또 파이는 다 더한 건 1이죠. 그래서 n 더하기 람다는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람다는 마이너스 n이 되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파이 k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죠? 파이 k는 마이너스 n분의 nk. 파이 k는 n분의 nk로 귀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n은 샘플 개수인 거죠. 근데 nk 이건 뭐였죠? nk의 물리적 의미가 그러니까 샘플 모든 샘플에 대해서 k번째 클러스터가 책임져야 되는 분량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0이라고 생각한다면 k번째 클러스터가 책임져야 되는 샘플의 개수인 거죠. 그러니까 nk는 k번째 클러스터가 책임져야 되는 샘플의 개수인 거죠. 그럼 파이 k는 라지 n분의 nk가 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얘도 0 또는 1이라고 생각한다면 n이 n번째 샘플을 k번째 클러스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한다면 걔가 0 또는 1이라면 k번째 클러스터 책임져야 되는 애들만 모아서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결론은 결국은 최종식의 결론하고 요 해석만 조금 바꾸게 되면 똑같은데 요 해석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하신다면 이 결론이 직관적인 거죠. k번째 클러스터의 평균은 k번째 클러스터가 책임져야 되는 애들의 평균. k번째 클러스터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k번째 클러스터가 책임져야 되는 애들의 코베리언스. k번째 클러스터의 웨이트는 전체 샘플 개수 중에 k번째 클러스터가 책임져야 돼요. 단 지금 유도 과정은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한 게 이런 항들이 뮤, 시그마, 뭐 파이 이런 거의 함수인데 그냥 마치 상수인 것처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결론이 타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 최종 결론은 요 형식이 됩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M 알고리즘을 보시면 이 최종 결과입니다. EM 알고리즘 보시면 이게 이제 얼마나 논리적으로 유도하느냐 그리고 혹은 이걸 반복했을 때 또 수렴성이 보장되느냐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지만 결론은 딱 이겁니다. 자, 우선 평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 다음에 웨이트 믹싱 코에피션트를 초기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스텝이라는 거는 초기화된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마음에 안 드는 값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 값으로 각 샘플이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그리고 각 클러스터는 각 샘플을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해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파이, 뮤, 시그마 그냥 다 뭐 어찌됐든 랜덤 넘버도 어떻게든 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뭐 파이도 만족해야 될 조건이 있고 시그마도 그러니까 적당히 초기로 해야 되겠지만 혹은 뭐 랜덤 넘버가 아니라 뭐 평균이야 랜덤 넘버지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뭐 다이아고날로 한다든지 얘는 뭐 같은 웨이트로 한다든지 좀 더 현명한 초기화 방법이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얘를 이제 상수로 놓고 뮤 k, 시그마 k, 파이 k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 업데이트 식은 아까 적어준 유도한 식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 반복하고 요거 반복하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 하면 로그라이클루드는 숫자 다 정해지면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죠. 로그라이클 숫자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죠? 이거 어디냐? 로그라이클로드가 요거죠. 요 계산할 수 있죠? 요 값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을 요 반복하다 보면 증가를 하다가 이게 이제 주춤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더 이상 안 커지겠다고 싶은 그 시점에 멈추면 되는 거죠. 여기 딱 있네요. 요거를 평가를 해서 얘가 이제 더 이상 안 바뀐다. 그럼 끝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E 스텝과 M 스텝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자, 얘가 M 스텝입니다. 뭔가를 최대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얘가 E 스텝입니다. 뭐 expectation을 구하는 것처럼 안 보이시고, 뭐 실제로 expectation을 구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처음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한다는 이해도가 떨어져서 이제 실제 그때는 expectation을 구했었죠. 그래서 뭐 그런 이름이 굳은 건데요. 이 스텝에서는 정확하게 요걸 계산하는 스텝, M 스텝은 그걸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으로 뭐 이걸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EM 알고리즘 어떻게 반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 이해를 하신 거고요. 단 문제는 뭐 수학적이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건 뭐 관점에 따라 마이너한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요게 GMM이 아니면, 사실 GMM일 때 이걸 하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툴, 뭐 라이브러리 이런 게 다 발달을 해 있어서 그냥 거기 넣으시면 되니까. 근데 GMM이 아닌 상황에 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수식이 아니라 이제 원래 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라는 관점에서 미분을 하셔가지고 이 이터레이션 식을 새로 디자인하셔야, 새로 유도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실 때 이렇게 너무 직관적으로 유도한 거는 이제 쓰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EM 알고리즘,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대한 EM 알고리즘은 딱 여기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시간, 뭐 다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코드 갖고서 실제로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이터레이션이 반복되면 이런 거 잘 찾아가는 거죠. 코드 갖고서 할 거고, 요거는 뭐 이거로부터 이걸 계산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라는 건데,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뭐 이렇게 세 개라고 하겠습니다. 뭐 감마 1은 2A, 감마 2는 2B, 감마 3는 2의 C승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수학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오버플로 위험이 굉장히 큰 거죠. 익스포넨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버플로 위험 없이 여기로부터 여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이제 EM 알고리즘 코드를 쓰는 때 굉장히 중요하죠. 오버플로를 막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뭐 그런 얘기가 코드 할 때 나올 거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EM 알고리즘을 직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